자, 지금 내란 세력들이요.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역전을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미치겠더라. 이거. 여론을 다시 한번 오염시켜가지고 윤석열이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래도 우리가 너무 다행인 거 뭐냐면 내란 직전에 우리가 명태균을 겪어서 맞아. 이게 눈에 딱딱 보이는 거야. 맞아. 그나마 맞아요. 다행입니다. 네. 여론조사로 역전을 노리는 내란 세력 이야기.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40%를 넘어섰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써내더라고요. 네. 헤드라인 몇 개만 모은 건데 이 정도입니다.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 언론들 보면서 아니 내란의 우두머리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렇게 기분 좋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신났어?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있어. 그 사람 인기 조사를 했어. 그래서 인기가 높다고 해.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네. 그럼 이렇게 신나서 언론을 쓸 거냐고 언론에. 그렇지. 나는 이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야 우리 명태균 다뤄가지고 그나마 너무 진짜 다행이야. 시선이 넓어졌어. 이해도 쉬워졌어. 네.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아, 심각하다. 이거 심각해. 맞아. 질문이요. 예. 질문 자체가 예. 일단은 그 질문을 보면요. 1번에서는 이제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어보고 예. 2번에서는 정당 지지를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3번부터가 이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 네. 이 질문을 듣고 있자니 이게 정말 사람이 뚜껑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지 올려주시고 소개를 좀 해주시죠. 3번 질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본인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일단 다 들어가 예. 있어. 아니 그리고 그 논란은 무슨 논란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체포 영장 사법부가 발부했고 그리고 사법부가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논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아니 사과하고 가시죠. 뭡니까? 아니 이래도 됩니까 이거?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좀 분리해서 보면은 앞에 문장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원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론조사가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네.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좀 왜곡됐던 측면이 있다. 네. 라고 이제 보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뭘 민주당 입장이에요? 나 민주당이 누군지도 몰라. 저는 이제 양당이 고르게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영업 차원에서. 영업 차원이란 뭐 이야기. 네. 그리고요 그 앞에 지지도 문항 그러니까 Q1번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Q1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 언론의 해석과 보도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갤럽이 마지막으로 11%, 리얼미터가 한 17% 정도, 일간으로 15% 나왔던 우리가 흔히 얘기한 지지도는 국정수행 평가거든요. 네. 워딩 자체가 달라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긍정평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지지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도는 뭐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안 물어본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니까. 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면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출마하니까. 근데 5년 단임제에서는 이 지지하십니까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뭐 과거 청와대 시절부터 이 지지도를 가끔 물어보는데요. 그래도 질문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과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홍길동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홍길동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편입니까? 지지와 비지지를 동시에 물어보고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보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나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자기 나 얼마나 좋아해? 지옥이네. 그냥 답정너네. 지금 변호사님 눈이 흔들렸거든요. 흔들렸잖아. 얼마나 좋아해? 그거 네. 지옥이지. 질문이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은 중임이 가능하잖아요. 3선까지 예. 가능하잖아요. 거기서는 만약에 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공표 보도하려면 여론사 심의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선거조사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조사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걸 마치 40% 돌파하면서 똑같은 워딩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과거는 국정수행 평가였고 그렇지. 이건 지지거든요. 근데 네. 지지로 물어보면 과거에 득표가 한 40% 넘게 나왔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도. 그러니까 지지율은 국정수행 평가보다 늘 높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는 분이 이렇게 설계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가 그냥 장난질이 네. 들어갔다고 봐야겠네. 그리고 이제 1번부터.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 배치는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를 먼저 물어보면 항상 샤 야당 표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은 조금 멈칫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그다음 MBS 조사가 대통령 지지도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항상 야당 지지율 민주당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1번 질문을 어디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원래 물어봐야 되는데 1번에 대통령 지지를 물어버리면 야당 지지자들은 어느 정부를 맞습니다. 막론하고 거기서 위축 효과가 발생해서 네. 끊는구나. 네네. 와,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배치에 의해서 근데 이제 뭐 갤럽이라든지 MBS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과거 정부 때부터. 리얼미터는 이제 정당 지지를 먼저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거 예측은 이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정당 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회사별로 이제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문제가 없는데 네, 갑자기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조금 오케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요. 1번 질문, 2번 질문 요거 다 문제 있고 네. 그러네. 3번 질문은 뭐 진짜 뭐 너무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3번 질문은 4번 질문으로 4번 질문을 올려주세요. 4번 질문은 네. 이게 이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 표현이 있는데 네. 이제 MBC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연말에 이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지 물어봤어요. 29%만 믿었거든요. 29% 높은 거죠. 그러면 이 질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그러면 믿는 사람들 10명 중에 3명한테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뭐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고 근데 마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전제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정선거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럼 공개 검증 그렇죠. 해야죠. 그러네. 여기 문장 자체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해야겠지라는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네. 문항 5번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의혹 해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처럼 이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유도 신문 같은. 8번 질문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예, 예. 있어. 맞아요. 8번을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8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하는 공수처가 임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한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한 수색영장 등은 위법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야 명태균 풀어줘라. 씨.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걸 받아 쓴 언론들이 더 싫으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거 우리가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봤는데 요 얘기로 모든 게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여론조사를 한 곳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야. 이곳의 주 고객이 고성국이지? 고성국. 끝났네 그럼. 여기가 2022년부터 2년간 실시한 여론조사가 네. 24건인데 24건. 고성국 TV가 의뢰한 게 14건 58%야.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야 이놈들아.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한 거고 의뢰한 데가 어디냐? 의뢰가 이제 아시아투데이야. 뭐 하는 곳이에요? 아시아투데이는 네. 고성국이가 주필로 있는 곳이야. 아, 주필로. 근데 거기 주필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 답 나왔네 뭐. 뭐야? 야. 이거 뭐야? 답 나왔어. 어떻게? 와 너무 심한데 언론은 저렇게 그게 문제라는 거야, 헤드라인 그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론 오염의 과정이 너무 뻔한 거야.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론 조사를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언론이 막 그럼. 수없이 받아줘. 그리고 유튜버들이 이거 막 계속 얘기해. 그 다음에 이걸 정치권이 받아. 맞아.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회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지. 이걸 갖고 막 떠들어. 이제 우리 시대 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여론조사 네. 결과가 나오면 갤럽, 리얼미터 등의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렇겠지. 이게 보도가 되고 40% 정도 이렇게 그렇지.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면 네. 저희가 일간으로 하잖아요. 그럼 일간으로 봤을 때 그 보도가 있는 당일이나 다음 날 출렁거립니다. 네. 국내 지지율이 많이 올라요. 당연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발표했던 저희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또 국민의힘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실제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야 이거 뭐야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고. 야 이거 한번 좀 다뤄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야 이제 또 다시 윤석열 지지가 많이 올라왔더라. 우가 말 조심해야겠다. 우가 말 바로. 이게 변하지. 아니, 진짜로 그래요? 진짜 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12월 3일 이전으로 다 들어갔어요. 거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꽃도 다 그 전으로 돌아갔어요.